안녕하십니까. 목요일 JTBC 낮 뉴스입니다. 그제 전주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하수관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시간당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전주의 한 상가 건물. 지하실은 비가 내리고 30분 만에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양수기를 동원해 2시간이 넘도록 물을 퍼내지만 지하실 바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 공사장에서 쓸려온 토사가 하수관을 막으면서 빗물이 역류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하수가 있잖아요. 그리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이 물이 더 폭폭 올라와, 하수구에서. 이 가게도 침수돼 빗물이 매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가게 부근의 하수관을 살펴보니 입구의 절반 정도가 쓰레기와 낙엽 같은 이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물질로 많이 막혀가지고 비가 좀 오늘같이 그렇게 많은 비도 아닌데도 다 넘쳐가지고 흐름이 막혀서 넘친다고, 침수가 된다고. 그제 전주에서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35건. 이 가운데 3건을 빼고는 모두 하수관에서 빗물이 역류해 발생한 피해였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지만 침수와 직결되는 하수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유지관리 비용이나 하수 증설 비용이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청을 해도 다 많이 삭감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하수관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복도 지난 한여름에 장수에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갈수록 국지성 폭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고 제5호 태풍 다나스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주먹만큼 자란 사과 표면에 여기저기 상처가 생겼습니다. 출하가 2달도 남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내린 때 아닌 우박 때문입니다. 이 마을만 국지적으로 발생한 일인데 초복도 지나 7월 중순에 우박이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절 나가야 되는데 제때 출하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또 가격대가 너무 또 떨어져 버리니까 농가에서는 많이 걱정이죠. 당시 내린 우박으로 이 마을 30여 사과 농가, 면적으로는 34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드물게 우박까지 동반한 겁니다. 대기 하층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하여 좁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반대하는 전북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도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전주시가 롯데 밀어붙이기식 특혜를 주면서 롯데는 매출이 2배가량이 늘고 지역 상권은 몰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형 쇼핑몰의 진출은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킨다며 롯데의 종합경기장 매각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그동안의 발언을 뒤집고 롯데를 사업자로 하는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롯데 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전주시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까지 적용해 새로운 개발계획 당사자를 롯데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불법 승계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자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롯데의 제보를 끌어들여서 시민의 땅인 종합경기장을 갖다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종합경기장 개발로 호텔과 쇼핑센터 등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롯데 매출은 6천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신 지역 상권은 매출이 최고 25%까지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몰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점포들의 매출액은 약 20에서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지역에 있는 그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점포들의 타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유토론에 나선 도민들 역시 전주시의 밀어붙이기식 특혜 때문에 지역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조합경기장 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5개월 만에 결국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두 계파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비당권파 쪽에서 독자 활동을 선언했는데요.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가면서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승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심야 의원총회는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정동영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리자는 비당권파의 요구를 당권파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성엽, 김종회, 박지원 의원 등 이른바 비당권파 10명은 곧바로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를 결성하고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독자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양당 정치를 극복할 제3지대 신당을 발족시키겠다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1단계를 매듭 지은 뒤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곧바로 탈당은 하지 않고 신당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봐야 한다면서 정계 개편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시기상조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움직여 주었을 때 정치권 전체의 변화도 추동할 수 있다,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대표는 한 달 넘게 당권파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비당권파의 핵심인 박지원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원로 정치인으로 지칭했지만 박 의원이 당의 분열을 선동해왔다면서 평소와는 달리 거친 수사를 동원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비례대표 선정권과 공천권을 내놓아라. 당 대표직을 내놓아라.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원로 정치인은 정동영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비당권파가 당무 거부에 이어 독자 활동을 선언하면서 두 계파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주도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해 국민의당에서 나와 새살림을 차렸던 민주평화당. 1년 5개월 만에 낮은 지지율의 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여기서도 또다시 살림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 5월 새만금호의 수질이 관측 이래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즉각적인 해수 유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동진강과 새만금호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지난 5월 수질조사에서 이곳 D2지점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가 22.4ppm으로 관측 이래 가장 나빴습니다. 바깥쪽인 DL1 지점도 21.7ppm으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최하 등급인 6급수의 수질 기준 10ppm을 2배나 넘는 수치입니다. 녹조의 원인이 되는 클로로필 A의 농도도 각각 203, 225ppm으로 6급수 기준의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을 동서와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공사 탓에 바닷물의 순환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즉각적인 해수 유통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수질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해수 유통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5월 수질이 나빴던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지난달에는 목표 수질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 유통 역시 내년 9월 정부의 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문제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도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4조 원. 하지만 아직까지 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 3등급인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두고 해수 유통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산골마을 축제를 준비한 무주군이 도시적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고창군이 전국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무주 마을로 가는 여름축제가 내일부터 19개 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됩니다. 주민이 주체가 돼 열리는 이번 축제는 피서객들에게 산골마을의 매력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청정 무주 마을에서 준비한 축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장이 오는 20일 문을 엽니다. 10살 이하 어린이만 입장이 가능한 물놀이장은 미끄럼틀과 분수, 샤워장 등을 갖췄습니다. 남원시가 20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원탁회의를 엽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민 원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남원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사업 성과 등 17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농기계 구입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 명목으로 책정된 1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롯데쇼핑에 50년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종합경기장 부지의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 예산 1억 원을 전주시 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반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 옆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비 등으로 책정한 80억 원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건설이 제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공전 끝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국회 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실천연합과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79일이나 파업을 했다면서 국민들처럼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통령도 탄핵되는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국회는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제정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상정된 패스트트랙을 즉시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경강 상류인 완주 고산천 등지에서 외래종인 미국 가재가 발견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월과 6월에 만경강 상류인 완주 고산천과 율소재, 백현지 주변 논둑에서 외래종인 미국 가재를 확인했다며 정밀 조사와 방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잡식성으로 번식력이 강한 미국 가재는 유럽에서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태 교란 외래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세계 1위 수탁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다음 달 전주에 사무소 개설을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자산운용사의 전주지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30일 금융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일부 자산운용사의 전주지점 설치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업무협약식과 동반성장 간담회에는 SK증권 등 국내 12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어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에는 청문에서 상산고가 제기한 평가 과정의 문제점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유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이번 주 안에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서를 심의해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요청서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함에 따라서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순창군 동계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축사 2개동 가운데 한 개동이 모두 타고 안에 있던 닭 10,000마리가 폐사해서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북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 동안 잠시 그쳤다가 밤부터 다시 시작돼서 내일 밤까지 최고 80mm가 더 내린 뒤에 그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가 28도 등 25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는 내일 밤쯤 서귀포 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서 전북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